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바깥 여행도 못하고, 특히 저한테 불편한 거는 학생들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줌 강의로 하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과제도 여러 개 나눠주고 토론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래도 대면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토론하자고 그래도 어떤 학생들은 요즘에 그냥 마스코트나 강아지 내놓고 그냥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어서, 어찌 보면 제가 강아지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또 교육뿐만이 아니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가셔서 답답하시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은, 팬데믹이 끝나면은 과연 교육과 여행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월 초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여행을 하자고 이렇게 캠페인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팬데믹 이후에 여행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교육은 정말 계속해서 언택트 온라인 교육이 지속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을 뭘로 파악할까요? 지금 가장 많은 수요자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0만 도시에 400만 호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호텔방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여행객들의 팬데믹 이전과 이후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에어비앤비 고객들은 휴가차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80% 이상이 도심지에 투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요, 최근에는 집에서 한 50마일 내외 가까운 거리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가 하나의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또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일에서 30일. 그 전체 예약자의 4분의 1 이상이 28일 이상 투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한적한 교회를 찾아서,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오지의 시골 여행, 그런 여행 패턴이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처럼 도심지의 여행객, 그것은 상당히 느리게 나타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사분기에 도심에 투숙한 고객은 전체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절반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와 상반된 예측을 하는 그러한 호텔 체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엇 같은 데는 팬데믹 이후에 도시 밀집 지역의 여행객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의 브라인 체스키 회장은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로의 여행은 상당히 오래 가야만 회복될 거다,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 유산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면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더 큰 집 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 과거에는 몇 개 이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의 도시로 여행객들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작은 수많은 도시로 확산되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출장 여행보다는 여가를 즐기고 개인끼리,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많고요. 단체 관광보다는 가족 소수의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여행 패턴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까지 100% 확신하지 않지만은 팬데믹 이후와 이전의 패턴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어때요? 교육은? 이것도 설이 분분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 가고 싶어서 좋겠다, 학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해보니까 그거 괜찮더라, 자기 시간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이것도 훨씬 편리해졌고 괜찮더라, 또 줌으로 이 교수님과 대면하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측은 팬데믹 이전으로 교육이 다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뭘로 이걸 아느냐? 대학 교육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코세라라는 여러분 플랫폼 아세요? 코스에다가 RA를 붙였는데, 이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창립한 회사인데 전 세계 저명 대학에 7,000개 이상의 강의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의 유명한 강의도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장사를 하느냐? 무료로 듣긴 듣되 여러분이 들었다는 수료증,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증명서를 받으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증명서가 쌓입니다. 어떤 일정한 코스를 다 이수하게 되면은 학사도 나가고 석사도 나가고, 최근에는 주요한 세계적인 기업이 이거를 입사원서나 새로운 사람들 채용할 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온라인 유니버시티 일반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자료에 보니까 뭐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보다도 온라인 대학의 경쟁률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코세라라는 회사가 지난 4월에 뉴욕의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했어요. 지금 시장 가치가 한 4조 원 되고요. 지난해 팬데믹으로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60%나 증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세라 같은 데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직업 교육에서 인생의 교육까지 모든 코스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교육이 이제는 예전처럼 100%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남아있고, 또 대학의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지고,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교육이 그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팬데믹 이후에 과거처럼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대학이 사실상 지난 1, 2년은 온라인 대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적인 명문 대학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온라인 대학들, 온라인 코스들과 경쟁하면서 정말 차별화되고 학생들이 정말 여기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만 소비자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거기를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 스스로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교육과 여행이 어떻게 변할 건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